월드클래스 코리아 기업의 별.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요즘 국경일에 대해서 국경일날 일했을 때 어떤 식으로 급여를 주느냐 질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공휴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일단 먼저 법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여기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조를 보시면 1월 1월부터 선거까지 각종 공휴일이 유급으로 확정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 유급 휴일이 민간 기업에 대해서 법정 휴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서는 요 중에서 2호에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제헌절이 없습니다. 예, 제헌절이 없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다 공휴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번에 특히 이슈가 된 게 대체 공휴일이죠. 그래서 공휴일 같은 경우가 주말에 겹쳤을 때는 다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공휴일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2조하고 7호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4호와 9호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과 겹치는, 토요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4호, 9호는 명절입니다. 명절. 그래서 추석하고 설날 같은 경우에 이렇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한번 봤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국경일 같은 대체 공휴일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일단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 언제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올해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이 법정 공휴일, 국경일의 법정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일단은 요 법 적용은 안 된다.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는 거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업장에 아무래도 근무 시간, 근무일 자체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아마 우리 세무사님들 자문하는 업체에서 한 80% 정도 되는 사업장들은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무일일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정도가 오프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80% 사업장인데 20% 정도 되는 사업장, 대부분은 고객과 접점에 있는 서비스 업종, 뭐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오프일을 주말이 아니고 평일날 하죠. 평일날. 그래서 이런 데는 토요일, 일요일 둘 다 근무를 하고 평일, 월요일이라든가 뭐 수요일이라든가 목요일이라든가 이런 주중에 오프를 하는 사업장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평일날 오프를 하는데 과연 이 직원들한테도 대체 공휴일을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보면 2022년 10월 9일 한글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다음 날인 10월 10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일단 우리 달력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요 대체됐을 때 10월 9일과 10월 10일 둘 다 법정 공휴일인지, 아니면 대체되었기 때문에 월요일만 10월 10일만 법정 공휴일인지, 일단 요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월 9일 공휴일이 10월 10일로 대체되는 게 아니고 각각 법정 공휴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게 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10월 9일 한글날과 대체 공휴일인 10월 10일은 각각 법정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로서 유급휴일로 보아야 된다고 명시가 됐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어떤 사업장에서 일이 많아서 10월 9일 날도 출근하고 10월 10일 날 월요일도 각각 출근합니다. 그랬을 때 연장 수당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당연히 둘 다 각각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한글날도 1.5배가 지급돼야 되고
10월 10일 월요일도 1.5배가 지급돼야 되는 거죠. 각각이니까.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어떤 사업장에서 10월 10일이 오프예요. 비번이에요. 비번. 과연 이 10월 10일도 유급으로 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질문 드리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사업장에서 이 사업장은 월요일이 무급 휴무일이에요. 월요일이 무급 휴무일입니다. 주휴일은 아니죠. 자, 세무사님, 주휴일과 무급 휴무일은 다른 거예요. 주휴일은 유급 휴일이죠. 주휴일은 유급 휴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토요일, 일반적으로 말하는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209라는 숫자에는 토요일은 카운팅이 안 되죠.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일요일까지 합쳐서 4.35 곱해서 209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자, 이 사업장은 토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사업장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사례에서 10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대체 휴일이 됐기 때문에 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가 유급으로 바뀌느냐, 요 질문인 거죠. 자, 정답은 바뀌지 않는다. 특별하게 노사 간의 관행이 없는 이상 그 비번일은 그대로 비번일로 간다. 결론적으로 무급으로 간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요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대체 공휴일이 법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이런 경우에까지 유급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왜? 이 법 취지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근로자한테는 과다하게 더 보호해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까지는 법에서 인정을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무급 휴무일로 되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무급 휴무일이 된다. 대체 공휴일로 되더라도.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질의가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사업장이죠. 주말에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주말에 뭐 식당 같은 경우였죠. 주말에 근무하는 사업장이고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휴무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이 휴무인 사업장에서 주말에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에 과연 이 사업장에서 대체 공휴일을 부여해야 되는지. 자, 먼저 여기서 보시면 이 사업장에서는 토요일도 근무하고 일요일도 근무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도 근무합니다. 일반 근로자들한테 토요일, 일요일 쉬는 그날은 화요일하고 수요일입니다. 자,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체킹하시고 결론을 보시면, 자, 이런 근무 사업장에서도 당연히 대체 공휴일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대체 공휴일이 되겠죠. 이 사업장에서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주말에 식당을 나갑니다. 그 식당은 당연히 주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도 출근하고 일요일도 출근합니다. 자, 근데 관공서에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겹쳤어요. 그러면 다음 날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빨간 날이 되겠죠. 근데 저는 출근해요. 그러면 그 출근하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했기 때문에 1.5배를 더 받아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예, 1.5배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그 월요일 날. 자, 요거하고 아까 전 사례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아까 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오프, 비번일이었는 경우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이 되는 월요일 자체가 출근일입니다. 출근일이기 때문에 이 출근한다면 당연히 빨간 날이었기 때문에 1.5배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된다.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요 사례는 월요일이 주휴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무급 휴무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워킹하는 날이죠. 자, 이런 경우에 일요일이 한글날이고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같은 경우에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왔죠.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사업장도 주말이 근무일입니다. 주말이 근무일인데 앞에 두 사례와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 주휴일이
보통 일반적인 근로자들한테 주휴일인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주휴일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겹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원래 주휴일인데 대체 공휴일까지 갔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이날에 대해서 월급은 어떻게 지급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시면은 하나만 주면 된다는 거죠. 원래 주휴일이었는데 그날이 대체 공휴일이 되더라도 따따블로 2배를 주는 게 아니고 둘 중에서 하나만 취사를 해가지고 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루에 유급휴일만 인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아까 제가 정리하는 것처럼 자, 한글날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되므로 이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되며 만약 그날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느냐. 결론은 2.5배 지급하는 게 돼버립니다. 왜 2.5배냐면 원래 한글날 같은 경우에 집에서 쉬더라도 월급은 나오기 때문에 이 유급휴일 수당이 간주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따지면 일당으로 이 근로자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일당 10만 원 키핑이 되는 거죠. 10만 원에다가 이분이 실제 한글날에 나와서 근무했기 때문에 1배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 더 추가되는 거고, 근데 이 근무하는 거는 휴일날 근무했기 때문에 0.5배 가산되는 거죠. 그래서 5만 원이 가산된다. 그래서 일당이 10만 원 같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2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게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질문이 많은 건데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에서는 10월 9일 한글날에 근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날 근무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방금 사례를 든 것처럼 1.5배 추가 수당 내는 게 수지가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문 닫아야 됩니다.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 질문이 많이 오는 게 노무사님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는 한글날을 일하지만 평일날 돌아오는 평일날은 조금 한가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은 한글날 근무하는 대신 평일날 직원들한테 오프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와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부득이 공휴일날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단서에 따라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소정 근로일인 다른 날과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충분히 다른 날과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체인지를 하면 안 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이제 좀 착각을 하셔가지고 개별 근로자와 다이다이로 어떤 뭐 합의서, 동의서 이렇게 적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근로자와 하는 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하는 서면 합의를 인정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근로자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이 사용자, 우리 대표님들이 아무래도 근로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집단적인 대표자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근로자 대표와 뭐 도장을 찍어가지고 합의서를 적는 것만 인정한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가 또 중요한데 만약에 그렇게 적법하게 대체가 됐다면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원래 공휴일날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평일 근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날 근무하는 것 자체는 1.5배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노동법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사님 사무실 특징이 대체 공휴일날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뭐 종소세 신고라든가. 자, 그랬을 때 빨간 날 근무를 하고 돌아오는 다른 평일날 휴무를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사례를 든 것처럼 하루를 휴일날 근무하고 돌아오는 다음 주에 하루 자체를 통으로 휴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뭐 이틀에 걸쳐 가지고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지금 우리 노동부에서는 이 대체 공휴를 하는 과정에서 뭐
단서를 달아서 이런 식으로 며칠에 거쳐서 대체를 주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요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있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하부서를 어떤 식으로 적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두 번째 주 화요일, 뭐 네 번째 주 목요일, 그래서 오전 오후 나눠서 반반 정도는 대체를 한다 휴무로, 그렇게 하더라도 이 제도의 취지에 뭐 전혀 어긋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사무실 특성에 맞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쭉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확대 적용되는 국가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업의 내일을 결정하는 수많은 그 순간을 기업의 별이 함께합니다. 이전에 없던 경험 가치를 제공하는 컨설팅 브랜드 월드클래스 코리아 기업의 별.